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78강 한자금정 준 4급입니다. 쉴, 식 마찬가지로 기억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로 발음되죠. 코를 뜻하고 음을 나타내는 스스로 자와 심장을 마음심을 합한 것으로 호흡은 끊어지지 않고 뛰는 심장을 의미했는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한숨을 쉬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강의 자전에서는 한 번 내쉬고 1호, 한 번 들으시는 것 1흡은 한 번 숨쉬는 것 1식이다 라고 했다. 쉴, 식으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휴식이 대표적이죠. 휴식. 그 다음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주역의 건배에 나오는 자강불식, 스스로 애쓰면서 쉬지 않는다 할 때 쉴 식이 있죠. 스스로 자와 마음심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마음이 어디가 코에가 있다. 코에 가는 것은 뭡니까? 숨을 쉰다. 그래서 쉰다의 뜻이 됐다. 쉴 식. 다음 원숭이 신, 선 이렇게 병성으로 발음됐죠. 각골문의 자형은 본래 번개가 치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펴다의 뜻이 생겨났다. 이후 간지나 성시 등으로 가차되어 쓰이게 되었다. 여기 번개가 치는 모습인데 이게 펴다는 뜻으로 쓰이게 돼서 이 앞에 사람이 하면 펼신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번개에서 원숭이 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 아홉 번째 지지신이 되겠죠. 원숭이 신. 원숭이 신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신고할 때, 그 다음에 신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사임당 할 때 성시로도 쓰이죠.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니. 원숭이 신. 원숭이 신은 번개치는 모양에서 본뜬 상형자다. 거기서 원숭이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 쉴식은 마음심과 스스로 자로 구성된 회의 겸 형성자다. 그래서 마음이 코에 가 있다. 쉰다의 뜻이 됐다. 쉴식, 원숭이신. 다음 볼까요? 기풀심. 자형은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무릅쓸 미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래는 이는 하천의 이름이었는데 파생되어 깊은 물, 깊다의 뜻으로 갖게 됐다. 물수가 물이 들어갔으니까 기풀심, 물이 깊은 거죠. 미는 음에서 음을 닦고 기풀심, 기풀심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한밤중, 심야, 심층, 심산유곡, 구중심처 이럴 때 기풀심자를 씁니다. 원래는 물이 깊다 해서 깊다의 뜻이 된 거죠. 기풀심. 다음 눈안, 눈목과 음을 나타내는 머무를 간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본뜬 자이다. 그렇죠? 눈동자가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머무를 간. 여기에 머무를 간이 주에게 간괴, 산괴가 간괴죠. 머물러 있는 거. 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해서 눈안자가 됐다. 간안 이음 받침으로 음이 같죠. 눈안은 눈목과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인데 눈동자가 머물러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이 됐다.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죠. 눈안. 눈안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안경. 그 다음에 눈이 늙었다. 노안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옆에 있는지도 뭐 구분도 못한다. 안하무인 할 때 쓰죠. 눈안자. 기풀심은 물수와 무릅쓸 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눈안은 눈목과 무물을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러면서도 물이 깊은 곳에서 기풀심. 눈이 머물러서 눈안. 그렇죠? 다음 볼까요? 어두울 암. 나릴과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해가 가려져 어두워 소리만 들린다는 것을 표현하여 본뜻은 어둡다이다. 나릴과 소리음.
소리만 들린다는 거죠. 해가 떴는데도 그럼 해가 가려진 거죠. 그래서 어둡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안 보인다, 암시한다, 아주 암흑기다. 그 다음에 안 보고 외운다, 암기한다, 몰래 감찰을 한다, 암행어사 할 때 어두울 암자를 쓰죠. 예. 다음 누를 앞, 흑토와 소리를 나타내는 싫어할 염으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본뜻은 붕괴인데 전하여 널리 누르다의 뜻이 되었다. 누를 앞, 뭐로 누르는 겁니까? 흙으로 누르는 거죠. 압사 할 때 흙에 깔려주는 게 압사죠. 그런데 이게 글자를 보면 뭡니까? 싫어할 염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주 기분 나쁘게 죽는 거겠죠. 압사는. 예. 그러니까 누를 앞. 어두울 암은 날일과 소리음에서 해가 떴는데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 어두운 상황. 예. 누를 앞은 흙으로 깔려서 죽는, 아주 기분 나쁘게 눌려서 죽는, 흙의 붕괴로 죽었다. 누를 앞. 누를 앞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탄압, 압박 혹은 압축할 때 누를 앞자를 씁니다. 다음 볼까요? 진액, 물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밤야로 이루어진 형성자다. 본뜻은 접에서 진의 뜻도 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 발음의 기역 받침 입성 발음이 없어서 어로 발음됐죠. 밤야도 같은 발음이 있어 형성자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봐도 물기가 있는 것을 하룻밤 자게 두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진액입니다. 아주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진액. 진액으로 구성된 단어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액체가 있을 것이고, 혈액 검사할 때 혈액 할 때 쓰죠. 예. 다음 양양. 양양은 붉은 글자니까 부수자네요. 예. 갑골문의 자형은 정면에서 본 양의 머리의 상형이다. 맨 위의 두 점은 양의 뿔을 표시한 것이고 나머지는 양의 주름진 얼굴을 표현했다. 그렇죠? 뿔이고 얼굴이다. 양의 모습을 상형한 상형자다. 그림이다. 근데 밑에 글씨가 돌 때는 꼬리를 자른 거죠. 꼬리 자른 요도 양양자다. 겁니다. 예. 양양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산에서 키우는 양, 산양. 또 털을 깎기 위해서 기르는 양모. 예. 예. 양털, 양모. 그 다음에 소와 양을 뜻하는 우양. 그 다음에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예. 한우락 써놓고 수입고기 파는 것 같은 거죠. 망양지탄. 양을 잃고 탄식한다. 예. 양을 잃고 탄식한다. 양을 곧 찾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두 길이 있더라. 두 길을 생각하니까 또 두 길이 있더라.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깨닫죠. 장자가. 예. 진액은 물수와 밤야의 성을 빌린 형성자. 그래도 물기가 있는 것을 하룻밤 지나게 되면 진이 생긴다. 이런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다. 양양은 양의 뿔과 양의 정면을 그려놓은, 이거는 주름살이죠. 모습을 나타내는 상형자다. 양양. 예. 양양은 밑에 글자가 들어올 때는 위에 밑에 꼬리를 하나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 예. 다음 볼까요? 예. 벌써 오늘 수업 끝났네요. 뭡니까?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 자와 밑에 마음심을 더해서 마음이 코에 가 있다 해서 회의겸 형성자, 쉴 시기죠. 예. 그 다음 원래 번개 모습을 본뜬 자인데 번개치는 모습에서 파생되어 펴다의 뜻이 됐고 원숭이 뜻이 된 원숭이 신자죠. 원숭이 신. 옛날 어른들은 원숭이를 잔나비케 해가지고 잔나비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물수와 무릅쓸 미의 썸을 빌린 형성자, 깊을 심이죠. 물이 깊다는 거죠. 다음 눈목과 머무를 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러면서도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눈알맹이다. 눈안이다. 그래서 눈안자죠. 예. 다음은 날일과 소리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런데 해가 떴는데도 소리를 들어서 알 정도니까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울 암이죠. 어두울 암. 다음 흑토와 실할 염으로 구성된 형성자. 실할 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누를 앞이죠. 누를 앞. 압사하면은 흙에 깔려 죽는 건데 그냥 보통 그냥 깔려 죽는 것을 압사라고 하게 된 거죠. 흙이 무너진 거죠. 그다음 물수와 밤야로 구성된 밤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물이 하룻밤을 지나면은 진이 생긴다 해서 진액이죠. 다음 양의 뿔과 양의 얼굴 정면의 모습을 그려놓은 양양 상형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쉴, 식, 원숭이, 신, 깊을, 심, 눈, 안, 어두울, 암, 누를, 앞, 진, 액, 양,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